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국 비구니회 수석 부회장 수경 스님과 함께합니다. 10,000여 명의 조계종 스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비구니 여성 승려이지만 종단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삼국시대 최초 출가자도 여성이었다고 하고요. 불교가 억압받았던 조선시대에도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를 지켜내고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출가 45년째인 수경 스님은 한국 비구니의 역할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데요. 한국 비구니들 사이에서 개척자로 통하는 수경 스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전국 비구니회 수석 부회장 수경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전국에 우리 승려가 대한민국의 승려가 한 10,000여 분이 넘으시는데 그중에 50% 가까이가 우리 비구니 스님, 여성 스님이라는 사실 저만 몰랐나 싶을 정도로 여성 스님이 그렇게 많은 줄은 보통 분들도 잘 모르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 비구니 스님들이 우리 불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왔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가에서도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없지만 어떤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남녀 간의 차별이 있다 보니까 불가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비구니 스님 스스로도 조금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는 저희 비구니 스님들의 성향이 자신이 한 일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출가해서도 하심해라 네. 또는 상을 내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또 받기도 하거든요. 하심? 네, 마음을 낮추는 거죠. 항상 겸손하고. 하심하여라. 네, 아래 하자 써서. 네네. 네, 그리고 또 상을 내지 말아라.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독교하고 그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그렇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네네, 그런 사실 면에서 드러내놓고 선행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 비구니사를 쓰기 위해서 네. 또는 그 전에도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사양하는 스님들이 많았고요. 드러낼 게 뭐 있나? 네. 그냥 스님들이 다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고요. 네. 또 그런 것이 가벼운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윗대 스님들 중에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신의 자료를 다 불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지 않고. 업적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는군요. 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정신이고 저희가 높이 살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또 어떤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록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구니 스님에 대한 기록 자료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근데 이런 그 기록들을 정말 어렵게 모아서 이번에 의미 있는 책을 내셨습니다. 역사 속 한국 비구니. 비구니에 관한 기록 책이 그전에는 없었나요? 없습니다. 네. 처음이네요, 그러면. 네, 단편적인 그런 책들은 있겠죠. 네. 근데 비구니 역사를 총망라해서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정리한 책은 역사 속 한국 비구니가 처음입니다. 5년 전에 이제 봉각 스님이 네. 그 제12대 전국 비구니 회장이 되셨을 때 네. 지금 13대거든요. 네. 12대 전국 비구니의 회장이 되셨을 때 비구니 통사를 정리해 보자고 제게 제안을 했었고 네. 승가연구소를 새로 만들어서 그 연구실도 새로 주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봉학 스님 때는 제가 연구소 소장으로 네. 첫 부임을 해서 중책을 맡으신 거예요, 지금. 5년의 그 결실인데. 네.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국 비구니에 대해서 이제 좀 제대로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어떻든가요? 정리하면서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네.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 스님들이 계셨구나. 이런 자긍심도 가지게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네. 더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자부심도 생겼고요.
특별히 좀 뿌듯했던 대목이 있으세요? 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네. 한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의 사실스님 네. 네, 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불교가 좀 탄압을 받은 시대였잖아요. 뭐 숭유 억불이라고 네,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 사실스님은 왕실과 양반과 여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호령대군하고 더불어 백성들에게 생불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으셨다고 살아있는 합니다. 부처님이라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호칭을 그렇게 들을 칭송을 정도로.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법문도 잘하시고요. 네. 또 백성들의 아픔도 잘 어루만져 주시고 해서 이제 유생들이 이제 우리 사실스님을 비방하면서 한양에서 내쫓아고 상소를 올려요. 네. 네. 근데도 끝까지 세종대왕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옹호한 내용이 네. 조선 왕조 실록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네, 그럴 때는 그 시절에도 그렇게 그 칭송받던 네, 비구니 스님이 네, 계셨고요. 더군다나 조선 시대에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 여성 불교 역사를 좀 보면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비구니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비구니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네. 곳이 이제 대만 불교를 들 수 있겠고요. 아. 네, 또 비구니의 숫자적으로는 중국 불교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중국에도 가보면 네. 만만치 않고요. 특히 이제 대만 불교는 뭐 사실은 저희들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삼국시대보다 1700년이라는 역사를 계속 비구니 승가를 이어온 것은 우리나라밖에 네네, 없다. 우리나라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세계 여성 불교 역사에서도 비구니 역사가 이렇게 중단 없이 쭉 이어져 온 나라는 우리나라가 그렇죠. 유일하다. 한국 불교가 1700년인데 저희 네. 역사도 비구니 역사다 1700년이니까요. 네. 이제 불교에서도 사실 사회 문화적인 것 때문에 제도적인 차별을 받고 또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또 억압을 받기도 했지만은 이 비구니들이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 계속 불교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왕실의 여성들이 네. 출가를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법흥왕비나 진흥왕비가 출가를 했었고요. 네. 또 김유신 장군 부임도 출가를 했었고요. 또 세종대왕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부인이자 세종대왕의 며느리가 또 출가를 했거든요. 네. 물론 다 왕이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 출가를 하는 네. 것이죠. 이 광평대군 그 묘와 그 출가한 그 혜원스님 세종대왕의 며느리로서 출가했던 네. 혜원스님 묘가 저희 전국 비구니의 그 옆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스님 같은 분도 이 시대에 비구니로서 네. 큰 역할을 했고요. 또 훈민정음 창제 후에 이제 그 한글로 번역을 해서 불서를 간행을 할 때도 이 재정적인 지원을 뭐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상층 관료에서부터 남녀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이러했으니 뭐 그 어. 이전은 뭐 더 말할 수 없겠죠. 아, 이게 불서를 훈민정음 창제 후에 한글로 네, 옮기는데도 비구니 옮겨서 이제 그걸 만드는데도 네, 스님들이 이제 뭐 재정적인 지원이 역할을 많이 시조지르라고 하셨군요. 해서 네. 책질자를 써서 시조지. 시조한 사람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아. 거기에 이제 보면은 뭐 노비에 이르기까지도 조금씩 다 예. 시주한 그런 기록. 여성들이 후원을 많이 네, 했군요. 여성들이 후원을 많이 했죠. 네, 네. 뒤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왕실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네. 출가를 하니까 그게 또 영향을 또 많이 받을 그건 수밖에 굉장한 없었고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일제 그 강점하에 있을 때 비구니 스님들이 독립운동에도 굉장히 많이 나서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비구니사를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알게 네. 된 사실인데요. 뭐 비구 스님들 경우는 뭐 만해 스님이나 용성 스님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은 비구니는 정말 알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스님들을 저희가 한 10여 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네. 대표적인 분들을 뽑는다면은 미타사의 비구니 스님들이 그 1907년에 있었던 국제보상운동 그게 40여 분이
동참을 참여를 했던 것이 신문에 또 네네. 보도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불교를 중흥시킨 그 복려관 스님은 항일운동 군자금을 또 조달하고 항일 인사들에게 은신처와 의식주를 좀 제공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중난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옥봉 스님. 이제 이분은 출가 전에 도산 안창호 스님 선생의 그 옥바라지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 조달 책으로 활동을 하다가 아주 고문을 당해서 출가 후에 굉장히 그 어깨라든지 이런 데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네, 들었고요. 또 이제 보각 스님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보각 스님 역시 뭐 출가 전이긴 하지만 이분은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도왔는데요. 윤봉길 의사를 김구 선생에게 소개를 해줬고 네네. 또 유관순 열사와 그 이화학당에서 같은 기숙사, 같은 방을 쓰면서 네네. 그 3.1운동 때 태극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출가한 경우군요. 그렇죠. 네. 네, 비구니 스님들. 그러면서 네. 그 뒤에도 이제 그 정신을 계속 이어나간 거죠. 네. 네. 이렇게 독립운동에도 열정적으로 뛰어든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계셨고요. 그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뮤지컬로도 제작이 됐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작년에 비구니 스님 디지털 사전을 만들었어요. 디지털. 그것도 제가 최초입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비구니 이제 제가 연구소 소장이 되고 보니까 책을 이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책을 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만들기보다는 디지털로 이걸 해야겠다 해서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죠. 지금도 그 구글에 들어가서 비구니 인물 사전 치면 쫙 나옵니다. 스님이 다 나오십니까? 다는 안 되고요. 조금 한 340명 정도. 주요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본각 스님 때 이미 좀 조사해 놓은 책으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네.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발표회를 하면서 네. 작년 5월 달에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구니 스님들을 좀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독립운동을 한 스님들을 소재로 뮤지컬을 했었어요. 네. 한 40분 정도. 근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한번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죠. 3.1절을 맞이해서 예. 좀 더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그래서 극단 야성의 그 이증구 감독이 전체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작사 작곡도 하고요. 그래서 3일 정도 했는데 전부 다 만석이었습니다. 대단히 인기가 있었고 호응도 좋았고 너무 또 잘했어요. 네. 사실은 그 5분의 독립운동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형식으로 그리고 뮤지컬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국채 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미타사 소속 비구니들과 복려관 스님, 성애 스님, 상근 스님, 보각 스님, 옥봉 스님. 이분들의 얘기를 한 편씩 네, 이렇게 한 편씩, 해서 한 편씩. 재밌게 네. 엮었네요. 네. 네. 참 그 당시 나라를 살리기 위한 마음이 어떤 종교를 떠나서 온 국민이 한 그렇죠. 마음이었다는 걸 그렇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또 호국 불교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전부터 사실은 국가가 전쟁이 어려울 나고 때. 하면은 스님들이 앞장서서 나서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사실 불교계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 내면은 아직도 진부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뉴진 스님도 한번 모셨어요. 네. 뉴진 스님 아시죠? 네. 진짜 스님은 아니신데. 그럼요. 어떤 분들은 저기 개그맨이신데 출가하셨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그렇죠. 처음엔 계셨는데 그런 걸 보면 불교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사실 저도 그 산사음악회의 사회를 제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옛날에 산사하면 굉장히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스님의 어떤 그 독경 소리, 목탁 소리만 들리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외국 분들 오셔가지고 뭐 그 체험을 하시는 분도 많고. 템플스테이. 네. 이렇게 세대에 맞춰서 변화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스님들 사이에서도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우리의 눈높이로 그들을 끌고 오려고 해서는 이건 실패작이고요. 네. 대중들에 맞춰서 불교를 포교하는 방법. 그래서 불교가 좀 더
젊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예. 이번에 이제 그런 거를 서울 네. 국제불교 박람회에서 정말 실감했습니다. 뭐 역대 최대 흥행을 했다고 네, 그러던데요. 네, 네. 네, 흥행이라는 표현이 괜찮은지 네,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작년에 유진 스님 덕에 누가 네.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덕에 이제 젊은 사람들의 굉장히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고요. 올해는 또 작년보다 더 크게 흥행을 했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제가 또 거기서 놀란 것은 젊은 사람들이 불교의 명상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외국의 뭐 할리우드의 배우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에 대한 또 관심이 많아요. 출가를 상담한다는 그 코너에 네. 줄을 그냥 언제까지 서 있고 어디까지 서 있고 또 시간도 예약을 하고 가고.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요즘같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요즘 출가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가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구나. 이제 그걸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구나. 힘들구나.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젊은이들의 그 마음이라든지 예.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들 얘기만 했구나 하는 반성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 분위기가 맨날 보살님들, 연세 많은 보살님들이 네. 이렇게 좀 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뭐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코엑스에서 했는데 좀 신나시죠? 그럴 때. 신나죠. 신나고 야 이게 요즘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데 야 불교는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불교가 종교라는 생각을 했다면 출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도 불교의 자긍심을 가지는 부분이 네. 종교에서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이거 생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안에는 내면적인 자유가 있고요. 네. 형식적인 것이 있지만 그 안에는 내면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불교를 그냥 단순히 종교 물론 종교예요. 네. 종교는 종교지만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그 틀 속에 묶으려고 한다면 네. 불교는 좀 아쉽다. 그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젊은이들이 불교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교는 그래도 뭔가 이게 구속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네. 틀이라는 게 있는데 좀 불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있습니다. 것 같다. 좀 네. 더 넓게 포용하는 부분이 네, 있는 것 네. 같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많이 계율이 이제 전에보다 많이 그 힘들지는 않아요. 전에는 뭐 정말 밖에 나가면 음식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근데 네. 요새는 좀 많이 좀 개방이 됐습니다. 네. 절에서는 안 먹지만 밖에서는 뭐 좀 이렇게 눈 감고 드셔도 먹는, 됩니까?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허용하고는 있어요. 근데 뭐 일반 사람처럼 고기를 구워 먹는다 이런 건 못하죠. 그런 건 네. 못하지만 뭐 된장찌개 그런 거 좀 간 정도는 저희가 묵인하고 먹고요. 거기 뭐 새우도 들어가고 멸치도 들어갔는데. 네. 사실은 네. 대성불교권에서는 이 육식을 하지 않는 걸 엄하게 이렇게 계율로 돼 있지만 네. 소성불교, 네. 그러니까는 초기 불교, 부처님 네. 당시 불교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제 초기 불교의 영향도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냉면 같은 거 시키면 네. 위에 이제 뭐 고기가 한 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뭐 고기 밑으로 깔아달라고 이렇게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주변에서 특히 관심을 갖지 않아요. 네. 너무 달라졌어요. 전에는 스님들이 식당에 가면 드시나 안 드시나 맞아요.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스님들 자꾸 헐기들게 본단 말이죠. 네. 그럼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지금은 옆에 있어도 쳐다보는 일이 없어요. 네. 그만큼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원칙은 있지만 네, 그것이 네. 어떤 큰 뜻이나 방향을 보는 것이지 그 네. 사소한 것에 네, 얽매이지 그런 것 않는다는 같아요. 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 수경 스님은 사실 비구니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 또 그 앞장서시는 개척자 입장에서 살아오셨는데 그 종단에서도 좀 더 비구니 스님들이 제대로 좀 역할을 부여받고 이러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종단에 진출을 해서 우리가 네. 이제 소임을 산다는 것은 비구니 스님으로서 승가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한다거나 네. 또는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진다는 그런 점에서는 한 번쯤 경험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종단에 진출을 한다는 건 행정 쪽에 좀 더 우리가 이제 업무를 좀 익숙하게 행정과 좀 가까워지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구니 스님들 대부분은 종단 진출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네. 오히려 지금까지도 비구니 스님들의 관심은 수행, 깨달음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요즘 같으면 이제 문화적인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문화적인 측면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굉장히 이제 할 일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종단적으로 보면은 종이원 수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도 종단의 종원종법이 이게 네.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비구 스님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비구니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곳곳이 이제 비구 스님에 한해서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비구니 종의회원 스님들이 하나씩 이제 저희가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더 달라져야 되지 않아. 그래야지만 좀 더 네.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고 불교의 평등 사상에 좀 부합하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뭐 단순히 종의회원 수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보다도 종법에 있어서 평등한 종법이 만들어지기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스님들은 부처님 오신 날 보내고 나면 다시 또 바빠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한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90일 동안 수행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그 수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언제 뭐 선방에 앉아서 3개월 동안 네. 참선해서 하도 들고 참선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에 목표를 두고 네. 그렇게 수행 정진하는 거죠. 용맹 정진하면 때로는 밤도 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선방을 찾는 스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선방도 이제 이건 자율입니까? 이것도 뭐 자율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자율이고 불교는 의외로 자유의사가 많습니다. 저는요 스님이 되면 예전에 그렇게 새벽 4시면 꼭 일어나서 다 해야 되고 굉장히 타이트한 그 스케줄을 소화를 그렇게 살았죠. 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저희가 새벽 3시에 도량석을부터 이제 돌면서 네. 예불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종단에서 5시 해도 좋고 4시 해도 좋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큰절에서 저는 아침잠 많으면 스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대신 9시에 취침입니다. 밤 9시에는 네, 무조건 그러니까 자야 수면은 되고. 충분합니다, 사실. 네, 네. 근데 요즘 뭐 12시, 1시에 자가지고는 일어날 수가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이기도 네, 건강한 한 삶이죠. 건데요. 네, 예. 이제 스님으로 살아오신 45년이 스님께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한 길로만 쭉 이렇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출가의 발심 동기는 참선에서 깨달음을 얻자였는데 네. 공부 쪽에 인연이 많다 보니까 주로 학문을 해왔고 강의하고 이제 이런 것으로 정말 45년을 보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전국 비구니의 소임을 살면서 비구니의 일에 제가 지금 또 네.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그 송담 큰 스님으로 봤던 하두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목고. 이제 제가 45년 동안 마음이 좀 좀 그랬을 때도 있었겠죠, 그죠? 네. 힘들고 이렇게 출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도 있었겠죠. 네. 그럴 때도 항상 그것을 이목고라는 화두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의 자신의 마음을 한번 또 되새겨보고 또 되돌리고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출가 전에 고민하고 했던 것이 결국은 현재를 살지 못했다. 그런 반성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가 없다면 미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네.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이제 했고 이제 그 하음경에 보면 일지유심조라는 네. 말이 있죠.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뜻인데요. 뭐 불교는 뭐라 해도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다 뭐 활동하는 분야가 다 다르고 다 네.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모든 스님들은 서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와. 네,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래서 저도 뭐 결국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네. 이목고 하드로서 극복했고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45년 동안 이 무엇고 화두를 붙들고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쯤은 이 무엇고에 대한 답이 이렇게 조금 뭔지. 네. 예. 근데 그 이목구라는 답이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이목구 하나에게 몰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네. 삼매에 들어가는 시간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같이 공부하는 거는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참선을 하는 거는 그때그때 좀 지혜롭게 네. 대처하고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이 많았는데 사실 인생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출가의 큰 보람이고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나름의 또 그 예전에 송담 큰 스님께서 화두를 던져주셨듯이 어떤 그런 화두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수경 스님 선방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하셨습니다만 당분간 너무 바쁘셔서 그럴 틈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제가 이제 전국 비구니회 수석 부회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비구니회가 더욱 이제 조직력을 갖추고 비구니회의 위상이 좀 향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네. 있고요. 나아가서 부처님 말씀이 정말 부처님 말씀 좋거든요. 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적시는 그런 단비가 되었으면 이런 바람을 한번 네. 해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내 처음으로 한국 비구니 1700년 역사를 기록한 책 역사 속 한국 비구니를 출간한 전국 비구니회 수석 부회장 수경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